서울시에서 예, 정비를 예, 했어요. 서울시에서 예. 이걸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새롭게 고증을 거친 다음에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이게 돌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네. 엘버트가 네. 원래 이게 이제 금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때부터 아. 금광을 해서 이게 이제 북한 지역에 있는 네네네. 금광, 아, 한국의 네네. 유명한 금광을 네. 고기를 갖다가 사가지고 경유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음. 이 여기 언덕에 네. 서울이 내려다보이는 지역에다가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여기 이게 이제 그 재밌는 일화들과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 가옥은 네. 당시에 이제 정말로 이렇게 이 빈약한 조선 집들이 있는 가운데 네. 궁궐처럼 그렇죠. 이렇게 서양의 건물이 건축 양식도 들어서자 독특하고. 사람들이 정말로 모더니티. 그러니까 이제 근대화 됐을 때 이런 모델이 이제 서양의 모델이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우월감을 갖고 조선 사람들은 이제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축이 담고 있는 내용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이 이 건물을 동경하고 서양 그렇죠. 건물은 정말로 저렇게 지어야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빨간 벽돌이 네, 없었을 벽돌로 때. 그 다음에 저기 안에 벽난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음. 그거를 아주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온도로 이제 우습게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에 와서 온돌이- 지금에 와서는 온돌 문화가 다시 역전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순간적으로 인식했던 그런 것들이 우등하고 열등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러는 게 역전될 수도 있고 그렇게 바뀐다는 걸 시사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에요. 네네네. 올라가 볼까요? 예, 예. 어떻게 이렇게 턱 언덕에다가 막. 가파르네요. 근데 밑에서 보는 것보다도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 이 네. 건축물이 네. 상당히 아름답고 과학적으로 지어서 네. 지금 저렇게 기계실도 두고 그렇게 지었다는 것 같아요. 자, 이 앞에 이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진짜 한눈에 다 내려다볼 그러니까요. 때네요. 이거 완전히 내려다 모아서 그러니까요. 엄청 경치가 더 멋있고. 그리고 위압감도 좀 음. 느끼고 그랬겠어요. 밑에 이제 서민들은. 그래서 이 딜쿠샤 건물은 예. 당시에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져서 저렇게 기계실도 기계실도 두고 있고. 한 예. 그런 건축물이. 이거 여기 그러니까요. 벽 보니까 저 어릴 때 주택 있잖아요. 이런 거 맞아요. 이 계단 이렇게 올라가서 2층 집 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동네가 공간 구성을. 그랬었어요. 이거 똑같았어. 그때 80년도 때, 네. 7, 80년도. 그래서 이제 역사박물관 네.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 건물이 네. 1926년, 24년 뭐 이 정도에 이제 고같이 져서 일제시대 때 일본 이제 네. 그 강점기 때 대표적인 건데 네. 제일 재밌는 건 네. 이 건축물이 저게 이제 이게 권율장군 네네네. 권율장군 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은행나무가 한 세상에. 26m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26m 가량 높이가. 그리고 수령이 한 420년쯤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권율 장군이 원래 있었던 집터예요. 이제 네네네. 이게 그리고 이게 둘레가 네네. 나무 둘레가 6.8m쯤 돼요. 그러니까 이 둘레가 엄청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사람들은 이제 후기의 사람들은 이 나무가 신령스러운 나무라고 그럴 것 생각했어.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와가지고 갑자기 저렇게 딜쿠샤 네네네. 엘버트 테일러가 저기다 딜쿠샤를 짓는다고 하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당들이 그걸 저주하고 저기 만약에 짓게 되면 애군이 따르고 화마가 일어나가지고 큰 문제가 생길 거다 이랬는데 그게 이제 주술적이고 우리가 무당이 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됐어.
그래서 벼락을 맞아가지고 어. 화재가 발생했는데 당시에 동아일보 이런 데에서 굉장히 이제 그 기사가 됐는데 이게 이제 불이 나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소방대원들이 동원됐어. 근데 이게 워낙 높은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쵸. 물을 공급을 지게로 험했겠죠, 퍼내야 하잖아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다 지하실부터 해가지고 다 탔는데 그때 한국에 이 엘버트가 모아놨던 한국의 유산, 네네네. 그러니까 병풍이랄지 국보에 다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려.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날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게 주술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근대 모더니티, 그러니까 저렇게 건물을 짓고 우월감을 가졌던 서구의 문물들이 들어와서 조선을 지배하니까 무당이라는 이런 주술적인 걸 동원해 가지고 그걸 저항하고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춰서, 그러니까 애군이 올 거다, 화마가 일어날 거다 이러면서 저항했던, 그러니까 대립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문명이 융합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대립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게 이제 이 빌쿠샤. 아래에서 보니까 와,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 420년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청 그렇게. 어마어마한데요. 아, 높이가 24m나요. 이거 이제. 그래서 이 나무가 그 한국에 지금 남아있는 은행나무 중에 네네네. 상당히 그 오래된 나무에 속해가지고 굉장히 건강해 엄청,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도. 어마어마해. 이제 우리가 이쪽에 건너가서 나중에 이제 피룬데 갈 건데 네. 이게 권율. 네. 이양복, 네네네. 이양복이 장인이 권율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가를 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권율 장군의 직선대. 엘버트 이제 더 이제 얘기해 보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광산을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을 사람들은 되게 보면 광산 그냥 그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 광산이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맹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는 거 아니?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은 근대화할 능력이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생적으로 근대화될 수 없어서 그 이제 미국의 힘에 의해서 근대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크라이드, 그러니까 맹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광산 노동자, 이게 이제 엘버트가 했던 거기에 처음으로 물주라는 게 등장해요. 물주가 뭔가 아니 광산을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을 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노동자들이 분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덕대제라고 그래가지고 그 광산 노동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물주한테 돈을 받아서 노임을 나눠주고 일을 시켜오고 배당을, 그러니까 탄광에 이제 그 물주들이 가져가고 이런 방식이 이제 자본주의 방식인데 처음으로 한국 사회에 그런 자본주의 방식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는 거 아니? 가만히 있었으면, 일본이나 이제 외의 침략이 없었으면 우리도 자생적인 방식을 갖고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 우리도 자생적인 방식을 갖고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엘버트의 이런 경영 방식이 원래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 사회에 자본주의로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활발하게 변화돼 갔던 그런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엘버트의 경영 방식이 상당히 도움을 줘서 그렇게 광산 노동자가 한 18,000명인가? 이 정도 돼갖고 그 덕대제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동자들을 데리고 그 물주와 계약을 맺고 광산하는 사람과 계약을 맺어서 그걸 해갖고 돈을 나눠주고, 그렇게 이제 노동이 완전히, 그러니까 농사만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광산 노동자라는 직업이 생기고 물주가 생기고 덕대가 생겨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분화돼 나가는 그런 과정이 거쳐졌는데, 그게 한국의 근대 자본주의, 우크라이드, 그러니까 맹아라고 새싹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는 것들이 활발하게 펼쳐진 아주 기본 사례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흐름과 이걸 갖고 있어서 이 건물은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에요.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 방식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자생적으로 한국 사회가 지금에 보면 충분히 그렇게 이제 선진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 능력을 갖고 있다. 지금은 설득력을 갖는데 조선 후기 사회와 일본에 이제 네네네네. 강점기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았어요. 형편없고 열등적이고 때려야 말을 듣고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만 평가됐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우리 현실을 네네. 부정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이렇게 충분한 네네. 그런 것들을 네. 처음으로 갖고 있었다. 이게 이제 그 건물을 상징적이네요. 시사하고 이게 엘버트의 테일러가 음. 그런 걸 갖고 있었다. 건축학적으로 보면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 아치형도 만들고 안에 아치형. 내부에 들어가 보면 엄청 그렇게 멋있게 이제 무슨 네. 벽난로 갖고 네. 있고 뭐 이 예. 문도 예전 방식 그러니까요.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그때 이 당시는? 건물은 고증을 많이 거쳐가지고 아. 제대로 복원된 거라고 그렇게 야.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네네네. 다른 복원에서는 순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네네네네. 많은데 네. 여기는 고증을 많이 거쳤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렇게 보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서양의 이제 건축물은 벽난로로 대두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양의 조선인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게 그 벽난로야. 거기서 책을 읽고 막 그 그렇죠. 명상을 하고 그쵸. 뭐 그렇게 따뜻하게 앉아있는 네. 그 모습이 아직도 좀 네, 그런데. 너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네. 그런 걸 이제 열등의식과 네. 네네네네. 소설 속에서 우리 이해했던 그것이 동경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딜쿠샤란 말은 이상향, 행복한 마음, 이게 페르시아어래요. 그래서 이 엘버트가 인도에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자기 부인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할 때 인도에도 딜쿠샤가 있대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거기서 이제 상상한 것과 그렇게 받았던 것을 한국에 와서 재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딜쿠샤인데 이 딜쿠샤는 그러니까 벽난로에 관한 거고 조선인들이 갖고 있는 거 온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온돌은 이 당시의 인식으로는 벽난로에 비해 보면 아주 저급하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문화의 소산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층으로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우리는 2층은 궁궐 양식만 네. 2층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온돌이 이제 맞아요. 온돌이 2층으로 네네. 갖춰질 수 없기 네네.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네.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부끄럽고 열등하다고만 생각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러니까 온돌이 완전히 온방 방식에서 아주 우수할 뿐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 사회에서도 지금은 조선식으로 네네네. 따라가지고 신발도 벗고 들어가고 네네네. 그러니까 온돌 문화를 받아들이고 유럽에도 특히 그 추운 지방에서는 온돌을 써본 사람들은 엄청 정말로 네네. 좋은 거다. 이게 고구려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런 방침에서 보면 그 문화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게 꼭 열등과 의욕으로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문화를 딱 인식할 게 못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이 패러다임이 바뀌면 네네. 열등했던 것이 우등할 그렇죠. 수도 있고 네네네. 우등했던 것이 열등으로 전락하는 네. 이런 시스템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딜쿠샤는 상당히 근대 모더니티의 가장 그 아름다움과 그 서양의 우월성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건축물이고 그런 문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버트가 그 무당이 와서 여기 불날 거다, 뭐 그걸 짓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건 다 미신적인 거잖아요. 주술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무시하고 그렇게 졌는데 벼락 맞아. 벼락 맞을까요? 불이 나을 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조선의 그런 정신력이 서양의 그런 물질 문명과 이제 부딪힌 건데 그게 이제 조선 사람들 우연이었는데도 참. 그니까요. 난 그거 읽으면서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네네. 그게 딱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없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설명이 안 되는 예, 일이. 예, 설명이 보면 안 되는 부분. 딜쿠샤는 은근히 그런 걸 갖추고 있는데 여기 막상 올라와 보면 옛날에 이 건물이 없었으니까 너무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장 형식으로 그렇죠. 지은 거니까. 그다음에 저기 은행나무도 저렇게 신형스러운 은행나무도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웠던. 지금이야 뭐 아파트로 다 막혀 있지만 안에는 들어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촬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신발을 이제 바꿔 신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들어가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이 실내에서 촬영 금지는 없네. 그러니까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기 여기 우리 유튜브를 촬영 중인데요. 네네. 촬영할 수 있습니까? 촬영은 가능하시고요. 예, 예. 후레쉬 기능은 꺼주셔야 돼요. 아, 만약에 예. 후레쉬 사용이 안 되시고. 아, 저쪽에 네, 원래는 관람객 분들이 계시면 조금 불가한데 다행히 지금 별로 없으세요. 된대요. 후레쉬 기능은 꺼주셔야 되고. 후레쉬 기능만. 네, 선생님 뒤에 매신 가방은 밖에 보관해 주시거나 앞으로 매주셔야 됩니다. 옆으로 매신 건 괜찮은데 뒤에 네, 매신 가방은 뒤에 복구를 위해서 여기다가. 가방 보관함이 저기 있어요.